그냥 출발 이러고 했어요. 그러니까 텐션이 너무 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출발 이러고 했어요. 네, 이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이거 오후 다음에 바로 일어났거든요. 이런 디테일 신경 써주시고 심지어 좀 심한 경우에는 이거 45도 각도로 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뒤에서 안 보인다고 최대한 앞에서 크게 동작 가져가라고 그것도 하나의 피드백이었어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좀 걱정되는 게 90명이 똑같은 만능틀을 받았어요. 오늘 톡방에 100명 넘거든요. 코로나 걸리신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똑같이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만의 다양한 어떤 구호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3행시 5리 했고 실제로 저 2학년 기간제 6개월 하면서 이게 제 급fun이었어요. 급fun처럼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쓰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2월에 합격하잖아요. 4월에 여러분들 바로 현장에 출게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수업 시간에 했던 거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맨날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서는 얘들 할 수 없고 여러분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했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선생님 다 잘할 것 같은데 너무 여러 번 하면은 2학년 아이들 좀 거리감 온다고 얘들아 친구들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것도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전체학습 상기입니다. 전체학습 상기는 간단하게 조건 충족에서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배운 문제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름이랑 모든명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실행하면 힘들어.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이것도 디테일을 잘 보세요. 이번엔 발문에서 디테일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사회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잘 떠오르지 않은 친구들은 배운 공책을 펴서 복습해봐도 좋습니다. 혹시 발표해볼 친구 있나요? 20번 세연이? 네, 세연이가 잘 기억하고 있군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전시학습 상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항상 20번 세연이를 저기 왼쪽 끝에 놓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2분 내외로 했거든요.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이게 각각 다 조건이에요.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연이는 항상 여기 앉아서 전시학습 상기를 하는 학생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카톡 프로필 넘기면서 좀 친구들 중에서 부르기 편한 이름 있잖아요. 그거 해주시면 좋고 조커다론 같은 경우에는 과외돌이 과외순위 중에서 좀 괴롭혔던 그런 친구를 하면은 감정이입이 되게 크게 돼요. 진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안이 전시학습 상기에 하는 사람 되었으니까 여기에서도 하나 해주시면 좋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현장 선생님께서는 보신 눈이 달라요. 저도 현장 나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물론 뭐 정식 반영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라고 하면 특히 저학년 학생들은 바로 이전 교시를 떠올려요. 그래서 지난 사회 시간에 배웠던 이런 거는 되게 약간 사소한 디테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하면은 얘 현직 경험 있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네, 지금부터 챙길 건 아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세안이는 전체학습 상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모든 구성입니다. 모든 구성은 조건에 따라 몇 명씩 분분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21, 24, 25 이런 애들은 좋아요. 왜? 4명씩 6모듬, 5명씩 5모듬 해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나머지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애매한 애들은 여러분께서 해보시면서 익숙해지면 되게 편해요. 이런 조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 서울이 22명인가 그랬거든요. 그 영어가. 이거는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4입에서 떠올리면 돼요. 끝자리가 2로 끝나잖아요. 4, 30이니까 4명씩 3모듬, 5명씩 2모듬. 얘는 4, 4, 16이니까 4명씩 4모듬, 5명씩 2모듬. 그리고 얘는 저는 24에서 하나 뺐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것도 디테일인데 4명씩 6모듬 구성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떻게 구성해요? 맞죠? 그래서 저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라고 화면에 미리 띄워놨다고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디테일 하나 좀 챙겨주면 좋아요. 이런 것들은 현장 나가보고 현직 선생님이나 아니면 선배한테 피드백 받으면서 하는 내용들이라 저도 처음부터 당연히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5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동기부여입니다.
나는 면접에서 뒤집어야 된다 하는 분들은 동기유발에서 좀 힘을 주셔야 돼요. 창의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고요.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저보다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처음 안 떠올라, 처음 힘들어, 그러면 평범한 활동도 괜찮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기는 부상 시간이 좀 넓어서 부상 시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면접에서 뒤집어야 할 포인트가 일단은 바로 여기인데, 제가 교대부초 멘토링 가가지고 동기유발만큼은 좀 극찬을 받았던 게 하나 있어서 자랑하려고 가져왔어요. 아니고, 네. 그래서 동기유발까지가 서울은 최대 4분이에요. 4분 넘어가면 안 돼요, 거의. 나머지 활동이 정리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수업자 의도부터 여기까지 4분이고 경기는 여기까지 평균 5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길이를 어림해 볼까요? 이런 차시가 있길래 저는 어떤 동기유발을 썼냐? 주로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기유발이 교사와 관련된 거 또는 실생활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이 이거 2학년 2학기가 3학기가 비슷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하철 타려고 내려갔는데 화장실이 급해. 그런데 화장실 끝이 보니까 100m 남았대요. 그러면 절대 100m가 어느 정도 참고 가야 되는 거리인지 알아야 참을 수 있다. 뭐 이런 동기유발 했는데 되게 좋다고 하셨더라고요. 그것처럼 교사의 경험, 교사가 직접 하는 것처럼 아니면 실생활 녹여주시면 좋은데 안 떠오르면 그냥 맥락대로 가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근본이 없는 게 뭐냐? 생각모으기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학생들에게 이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물어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선생님의 생각을 모아 오늘은 이런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작년인가 학습자 중심 조건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에.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이패스 반응실에 이걸 넣어놨거든요. 그 이후에 모든 분들이 이거를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현장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으면은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고 개인적으로 이거 싫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교사가 할 활동은 정해져 있는데 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받는다는 게 사실 현장에서 쉽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 호불호입니다. 호불호의 의미가 뭐냐면 면접관마다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접관은 좋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면접관은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즉슨 점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선배들마다 피드백이 다른 경우도 되게 많아요. 두 선배한테 피드백을 받았는데 완전히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선배한테 피드백을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 아까 우리 소리 있잖아요. 이거 최악의 피드백으로 가래 끓는다는 피드백이 많았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제가 실습 나가서도 맨날 이거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안 하면 수업을 하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살렸어요. 근데 마침 2학년 수업이 나와가지고 사실 더 좋게 됐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학습 문제. 학습 문제는 학습 문제만큼은 외우려고 노력하자. 네. 그리고 생동감이 생명이고 이거는 뭐 여러분 야간 수업에서 아시죠? 광연을 해보자, 광연을 해봅시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생동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실현을 해드릴 텐데 여기서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어떤 실수인지 볼게요. 문장 뭐 읽을까? 학습 문제 문장은 뭐를 하나 읽어볼까요? 문장 없어. 가치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문장이 있어요. 가치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그냥 학습 문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네, 지금부터 학습 문제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치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뭐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학습 문제는 쭉 적혀있기 때문에 학생을 따라 읽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 전반에 걸쳐서 절대 면접관에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학습 문제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도는 순간 저 2학년 담임 6개월 해봤거든요. 아이들이 나사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정말 많이 하다가도 보통 이렇게 돌거나 아니면 뭐 이 정도 선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1학년은 학습 문제를 따로 이렇게 하지 말아요. 네, 1학년은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네. 지금까지 1학년이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작년에 최초로 그것도 서울에서 경기도 말고 서울에서 2학년 수업 시간이 나왔어요. 대부분 3에서 6학년입니다. 그런데 올해 야 이거 작년에 서울 2학년 됐네. 그러면 올해 1학년 낼까 하고 경기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팁을 하나 드리면 이제 다음 학생입니다. 다음 학생 저는 그 멘토링 해주는 친구 중에서 서사무에서 지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연이라는 친구는 되게 키가 커가지고 오른쪽 맨 끝에 앉았어요. 그래서 학습 문제는 학생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지연이도 학습 문제 잘 보이나요? 라고 한 다음에 했어요. 이런 것도 조금 디테일. 그래서 저는 여기 지연이 넣어가는 거. 항상 지연이는 저기 있었어요. 다음 활동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부끄러운데 본인만의 스타일이 여기도 조금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한 다음에 네 지금부터 첫 번째 활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텐션이 높아야겠죠? 네 지금부터 첫 번째 활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반짝, 귀는 쫑긋이라고 저는 했었는데 저도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거를 활동의 문을 활짝 이렇게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스터디의 원을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활동의 문을 활짝 해서 저 수업실을 했었어요. 크로스스터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해보다 보면은 저거 괜찮은데 라는 거 있어요. 촬영해가지고 본인 걸로 만들어서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마치 요약을 하는 것처럼. 이거 외에도 집중보호도 그런 거 있어요. 이제 학생들 발표 다 시키 이제 활동 후에 집중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집중보호가 필요하는데 그때도 오리소리 이걸 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거를 사랑하는 일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일반 해도 되고 사랑하는 일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했었는데 괜찮아가지고 그런 것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께서 집중보호 하시는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교대부처 이런 거 보시면. 그래서 같은 교실 내에서만 이건 안 겹치면 된다. 다음 활동 소개입니다. 여기가 좀 문제예요. 제가 이게 왜 문제냐면 제가 했던 방식이랑 김켈리나 다른 선생님이 했던 방식이랑 달라요. 저는 작년에 저를 포함한 스터디원들이 다 어떻게 했었냐, 정말 학생들이 있는 게 아니라 면접관한테 설명하듯이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갑자기 활동 1의 문을 활짝 한 다음에 네, 활동 1은 모든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활동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활동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다음에 네, 그럼 지금부터 활동 시간을 몇 분 주면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저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김켈리 선생님 그 수업실의 영상을 보면은 이것마저도 학생들한테 설명하듯이 하세요. 이거는 그래서 본인이 판단을 하시고 하이패스 만년표를 있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매년 이게 조금 바뀌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의 형태, 준비물, 그리고 1, 2, 3, 2, 3 말씀드렸죠? 10분 짧고 집중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있고요. 참고로 이제 과학 실험이랑 스플릿 이런 유의사항을 해야죠. 그리고 아까 학습자 중심 수업 조건으로 저거 생활보험이 있었죠. 이거를 저는 여기에서 등록을 했어요. 이제 활동 시간은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네, 활동 시간은 몇 분 주면 괜찮을까요? 10분 정도 주면 괜찮을 것 같다고요? 네, 그럼 활동 시간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는 손을 들어서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라고 저는 충족을 했는데 이러면은 좀 더 학습자 중심 수업에 맞게 충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조건을 꼭 한 군데서만 충족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두 군데 이상 충족을 해줬고, 과정원이랑 수업 실험이 조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면접관님께서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학생자 발표 같은 거 못 들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이상 하라고 하면 꼭 4개씩 하나는 더 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과정원도 마찬가지. 과정원도 조건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더 써주는 게 안전해요. 다음 수능
순회지도입니다. 순회지도는 일반적으로 활동 1 끝나고 한 번, 2 끝나고 한 번, 총 2번 하고요. 조건이 없어도 한 번은 최소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회지도 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저는 이렇게 한번 이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았는데요. 여기 순회지도는 이제 결국에 조건을 충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드백에 따른 학생의 성향도 있어요. 만약에 그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처음에는 못했는데 뒤에 비계를 제공해가지고 도와줬다.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성공 중에 이걸 보여주면 돼요. 여기에 생동감이 정말 생명입니다. 진짜 생명이에요. 이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과일돌이 과일순위 이름 생각해 주시고 하나 더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다문화. 네, 다문화. 우리가 맨날 민수 철수 하다가 다문화 조건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때 사실 판별일 수 있어요. 판별일 수 있는데 뭐 리처드 이런 거 쓰면은 너무 좀 리처드 뭐 이런 거 쓰면은 영어 잘하는 학생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약간 좀 동남아 계열이나 아니면 뭐 저기 혼혈 이런 학생들 위주로 중국어 뭐 교포 이런 이름 많이 써요. 저는 샤오롱바오에서 찾아가면서 샤오롱이라는 이름 썼고요. 제 친구 중에서 꼬바로우 쓴 친구도 있어요. 양꼬치나 딤섬 전문점 찾아보시면 이름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바로 앞에 딘타이펑이라고 있거든요. 딘타이펑이 한번 얘기해 볼래? 되게 자연스러워. 아는 사람들이 알면은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은 진짜로 너무 자연스러워 몰라요. 이게 또 너무 흔한 이름이면은 너무 좀 만능틀처럼 여겨주시는데 그런 거 하나씩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회지도에서 생성감을 어떻게 주느냐 할게요. 첫 번째, 아이들 눈높이에서 키 크면 무릎 꿇기. 저는 키가 178입니다. 네, 신경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남자기도 하고 좀 키가 큰 편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 양쪽 꿇지 마시고 이렇게 한쪽만 꿇려졌잖아요. 한쪽 꿇어가지고 눈높이 갔어요. 특히 저학년 학생들 경우에는 정말로 책상 낮아요. 저희가 앉는 의자가 책상 정도예요. 거의 약간 그 정도. 좀 과장하면 그 정도예요. 저희 2학년들 경우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살려주시고 나는 좀 키가 작다 그러면은 그냥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로. 확실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리고 이게 또 무릎을 꿇으면은 무릎 꿇고 또 서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난 진짜 시간이 부족한데 서울이야 그러면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같은 학생은 같은 자리에 고정이 돼야 돼요. 가은이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갑자기 여기서 순회지도에서 가은이 했는데 이쪽에서 가은이를 했어요. 아니면 반대로 순회지도는 처음에 가은이를 여기서 했는데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민정이를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학생 같은 자리 구성.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은이랑 민정이, 병준이랑 효민이 이렇게 이제 해놨고 2명씩 한 이유는 보통 비계를 제공을 할 때 또래 교수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 학생이 못하면은 친구가 좀 도와줘. 혹시 효민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못하게 설명했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충족하기 때문에 저는 2명씩 짝을 지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누가 도움을 받는지도 설정을 했어요. 항상. 네. 이런 것들 디테일을 살려주셔야 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순회지도 할 때 순회지도라는 게 결국에는 학생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봐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하는 척 하면서 이걸 봐주고 네.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가는 척.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팁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경청과 공감 후 교사의 의견 제시. 효민이는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되 이거 아까도 했었어요. 아까 제가 세안이 발표시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순회지도 하면서 학생을 발표를 시켜요. 그러면 발표가 아니라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 것처럼 텀을 반드시 두어줘야 돼요. 바로 답변을 해버리면은 순회지도 하는 느낌도 안 살고 네, 보통 다들 아니 조금은 기다려 해주세요. 세안이가 발표해 볼까요? 한 다음에 세안이는 그렇게 조금 텀을 놔요. 다음 발표입니다. 발표는 확산적 발문. 열린 질문 같은 경우에는 2명 정도는 해줘야 열린 질문임이 충족이 돼요.
그리고 미러링은 필수입니다. 왜냐? 학생들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발표는 주로 모든 활동이 끝나거든요. 모든 활동이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명도 같이 생활해주면 좋아요. 자, 이쪽 분들은 결국 바빠가지고 그래서 모든 명도 같이 생활해주면 좋은데 이때 1모듬, 2모듬 하는 것보다 저는 융합모듬의 유진이 그리고 창의모듬의 현진 이렇게 저는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진이랑 현진이는 항상 저기에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2명 순해지도 학생을 발표시킬 수 있어요. 좀 부끄러워하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조건을 강조하려고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융합 모듬이나 창의 모듬처럼 모듬 이름을 설정해주면 좀 더 결식관을 더 넓을 수 있겠죠. 다들 이렇게 많이 하세요. 다음 과정수신 평가 중점입니다. 과정수신 평가는 크게 3가지 중에 하나로 하면 되는데요. 하나 더 제일 많이 해요. 서기 평가. 손가락 평가로 이건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했던 방식이긴 한데 학습 태도가 좋았으면 손가락 5개 그리고 안 좋으면 뭐 손가락 그만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 있죠? 다들 한 번씩 그 과정 안에서 써보셨죠? 그거 주로 많이 합니다. 동료 평가는 저는 좀 비추하는 게 동료 평가 하면은 뭐 동료 중에 잘하는 스티커 붙여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될 것도 길어지고 또 왜 그 학생한테 그 스티커를 붙여줬는지 그런 것도 발문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막 친한 애한테 스티커 붙여주지 말라 이런 발문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길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료평가에서는 좀 생략하는 분위기인데 원격 수업 조건에서는 전 동료평가 좀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줌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공감학기 있죠. 그걸로 원격 수업에서는 동료평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평가 원격 수업 조건 있으면 더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료평가할 때도 이제 뭐 이 친구들이나 이 친구들 만약에 조건을 나오면 활용해서 했는데 거의 나온 건 없습니다. 조건을 직접 붙여준 적은 없어요. 그리고 교사평가인데요. 이거 이제 체크리스트 좀 설명드리면 이게 호불호가 있어서 좀 갈려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평가를 하면 학생들이 평가를 받는 느낌을 들어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조건을 충족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죠. 그런데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면 교사가 관찰하면서 체크리스트 하는 거잖아요. 이때 그냥 이렇게 하면은 물론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좋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웃기지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는 것처럼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체크리스트처럼 실제로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다가 이제 이 정도 보고 웃기죠?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활동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활동 설명할 때 나중에 활동지를 걷어서 그 활동지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거 설명해주면 활동지를 통해서도 교수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중심 평가는 사실 직접 드러날 경우도 있지만 주로 수업자 의도 설명이나 관점도 성찰에서 강조가 많이 돼요. 그래서 관점 성찰 문항 자체로 과정중심 평가를 수업에서 어떻게 실현하는지 설명하시고 이런 문항들 되게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수업자 의도에서부터 저는 과정중심 평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로 많이들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는 처리식에서 해주셔도 되고요. 활동지나 활동 소개에서 언급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학습 정리 및 타시 예고입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학습 정리는 각자 익숙한 말대로 여러분들 아시죠? 퀴즈, 배운 공식, 과정식 평가 이런 거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정리 단계에서 과정중심 평가를 만능 틀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도입부터 정리까지 실현하는 조건에 충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좀 유동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까먹지는 마세요. 나 성실한 잘한 것 같아 하고 마지막에 진짜 까먹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자신감, 그리고 조건 충족, 창의력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신 있게 말하는 강좌를 만들 수 있는데 반드시 조건 강조해 주시고 조건은 n+1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좋겠지만 원격 수업 시간에 혹시나 나올 수도 있어요. 혹시나 코로나 때문에 이게 원격 수업이 되게 좀 수업 시간으로 하면 웃긴 게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클릭하면서 토요일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돌아다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그 요즘도 코로나가 풀렸다 보니까
만남들을 정리를 해드리긴 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이거는 수업시간 만남들이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지금 단계에서 할 거 아니고 최소 12월 말쯤에 한번 여력이 되면은 다시 게임 추천드립니다. 이러고 교대부처 멘토링에서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학년 분별 그리고 과목별 차이점을 좀 볼 때요. 일단 저학년일수록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이 훨씬 쉬워야 되고 말 빠르게 천천히 해야 돼요. 작년에 갑자기 2학년 나온다고 그랬죠? 저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했어요. 진짜로. 사실 아까 제가 싫어했던 것도 저보다 더 천천히 해야 돼요. 2학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말 빠른 편입니다.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 형성이랑 활동 들어가기 이것도 정이나 범에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학년 거저 우리 소리가 좀 유치하다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어차피 현장 나가보면 고학년들 또 되게 유치해요. 그리고 오히려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학년별을 나누면 그래서 5, 6학년은 확실히 좀 달라요. 근데 1, 4학년은 그냥 같이 보시면 되고 해보시면요. 국어수학 사회과학 중에서 과학은 조금 달라요. 이게 왜 다르냐면 과학은 실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 단계를 설명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느낌 자체가 좀 달라요.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재작년 서울에서 과학이 나왔는데 그때는 조금 실험이 아니긴 했거든요. 근데 가끔 그 과학 수업 실험 문항을 좀 풀어보면은 느낌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건 직접 느껴보시면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성도 성찰 또는 경기는 수업 나눔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도 성찰은 정말로 신청명적 즉답형 문항과 이게 유사해요. 그리고 서울기준으로는 조건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그리고 서울은 5분, 경기는 10분 동안 도시 문항이고 시간은 자유로운데요. 서울이 조건 설명의 연장선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아까 문제 중에서 기초학을 학습이 안 되어 있는 학생에 대한 지도문항과 있었고요. 갈등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 이거 있었죠. 이거 두 개요. 그대로 반성천차는 어떻게 나오냐? 기초학을 학습이 부족한 학생을 지도할 방법과 까닭,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지도하는 방법과 그 까닭 이렇게 실제로 나왔어요. 이 문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수업 시간에 이걸 충족을 했는가 그것까지만 말을 하면은 5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장면 어떻게 했냐면 기초학을 학습이 부족한 학생 아니면 갈등 적어볼게요.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지도 방법 이게 2학년 수업이죠. 그래서 2학년 수업 시간이면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를 붙였어요. 그리고 무조건 5분 다 써야 돼요. 4분 30초 끝나면 이거는 못 나옵니다. 근데 한 안내 시간 포함하고 또 펼치는 시간 하고 해가지고 4분 4, 50초 되죠. 그럼 경기 볼게요. 경기는 1번은 성취기준과 관련하여 수업자의 의도를 설명하고 오케이. 요거는 그 서울 수업자 의도 설명이랑 비슷해요. 2번 볼게요. 유권자 교육의 중요성과 책임 있는 학생 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 활동. 수업 시간은 좀 다르죠. 3번째 볼게요. 자신이 이 수업의 학생이라면 어떤 공약을 제시할 것인지. 이게 경기 수업 나눔입니다. 3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는 예상 밖에서 나와요. 이거 되게 당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경기는 이렇게 나온다. 역시 경기다. 혁신적이다. 대신에 그 10분 다 안 써도 된다는 점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법 PD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처음 두 번은 하이패스 따라 읽으면서 그냥 적으세요. 아 이런 발문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발문하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구나. 저 하이패스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거 거의 뭐 백구처럼 이것도 너무 족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나만의 만상태 만들어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이거는 제가 만약에 따로 드린 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만의 만상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적용하고 문제에 따라 적용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정해 나가면 되는데요. 이때 선배나 실세 선생님에게 부탁하는 건 되게 좋습니다. 정말요. 본인이 만약에 실세 선생님과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연락을 주고 받았었다. 그럼 한번 연락해 보세요. 상해 1학기 선생님이면 되게 좋고요. 왜냐하면 현장 선생님들은 정말 보는 눈이 달라요. 우리 우물 안에서 우리끼리 피드백 주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른 이상한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특별한 어떤 피드백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시다 보니까 선배나 아니면 이제 실수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분들 이렇게 보시면 초등학교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실전처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이렇게 실제로 학교 가서 했었고 이거는 연구관이고 다들 혼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업시간 어떻게 진행되는데 수업 구상 똑같아요. 수업 시간만 달라졌고 A 구상 같이 하고 A, B, C 수업 구상하고 A, B, C 똑같아요. 시간만 달라요. 4명이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따로 단계를 이제 아까 쉬는 시간에 한번 확인했는데 제가 시간이 못했어요. 그리고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주로 포스트잇에 적어서 많이 주는데 포스트잇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이런 표를 해가지고 적어도 좋아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은 사람이 멀티태스킹이 진짜 안 되는구나 느끼게 돼요. 수업 시간을 보면서 적는 게 되게 힘들기도 하고 빨리 적다 보니까 내가 뭘 썼는지도 가끔 글씨가 막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이렇게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정리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수업 조건, 단계, 해석의 습관, 반응 상태 이렇게 나눠서 전화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피드백을 받아도 판단은 본인이 봅시다. 그래서 나만의 수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김캐리 선생님이나 정말 잘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 피드백 받은 거를 제가 이것도 자료에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되게 러프하게 제가 가공을 일부러 안 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일부러 진짜로 받았던 피드백을 그대로 드리고자 저는 했던 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체크상으로 저는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언어 하면은 완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영어입니다. 영어는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될 텐데 물 한 잔만 하고 마시고 할게요. 영어는 수업 시간보다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다들 괜찮으신가요?